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계가 카운트다운하면서 대선은 내년 본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선 주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가장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 경험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적 리스크와 당내 갈등 문제는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강점과 약점을 상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먼저 그의 강점은 뛰어난 행정 경험과 실용주의적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독창적인 행정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남겼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난 속에서 추진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그의 유능한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시 재정을 정상화한 후 복지 정책과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실용주의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그는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지원,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 등을 통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강점은 대중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와 대중연설을 통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는 복잡한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의 SNS 활용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민주당 지지층과 청년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통 방식은 정제되지 않은 솔직함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친근함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지만 이러한 스타일은 지지층에게 강력한 호응을 얻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지지 세력인 친명계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총선에서도 당의 선전을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강력한 만큼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주자가 없는 상황도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정책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 해소를 정치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투기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정책을 통해 주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비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장애인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강화, 고령화, 사회 대응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비전은 청년층,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등은 그가 대선 후보로서 중도층과 보수층의 신뢰를 얻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들은 그가 과거 행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의혹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검찰 수사와 일부 기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향후 재판 과정은 그의 이미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재명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여 재판 연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재판 지연에 따른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을 노리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태도는 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당내 갈등과 리더십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은 민주당 내 단합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독단적인 리더십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과도하게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층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지만 이로 인해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그를 포퓰리스트로 간주하며 그의 복지 중심 정책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재벌 개혁 같은 경제 정책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직설적 화법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자주 야기합니다. 그의 화법은 때로는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위 찌재명이란 비호감적 별명이 대중의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논란이 많은 인물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과 민주당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비하여 나을 게 없다는 여론도 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의원 등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금배지를 떼야 할 추악한 금품 수수자들이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등 이재명 방탄 탄핵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대통령직까지 거머쥐게 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 계엄보다도 더 위험한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국민도 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불신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는 41%에 불과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무려 51%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그를 신뢰할 뿐 여당 지지층은 물론 다른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선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결론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행정 경험과 정책 비전 그리고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에서 독보적인 대선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당내 갈등, 중도 확장성 부족 등은 그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그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도층 설득 능력과 당내 화합 능력,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은 그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